안녕하세요. 파생상품 전문가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우리 세상을 통째로 바꿔놓은 21세기 가장 거대한 금융사건,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8년 전 세계 경제가 말 그대로 멈춰섰던 해죠. 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 하는 점이죠. 오늘 저와 함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바로 이거예요. 우선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파헤쳐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졌는지 그 해결책들을 하나가 짚어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전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을까요? 그 핵심 원인이 뭐였을까요? 2008년 위기는 정말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시작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어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까지 마구잡이로 집 담보대출을 해준 거죠. 이 위험한 대출들이 뒤죽박죽 섞여서 누구도 그 속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복잡한 상품으로 포장됐고요. 여기에다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던 소위 그림자 금융의 주범 파생상품 시장이 기름을 부으면서 위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위기의 내관이었던 장외 파생상품, 즉 OTC 데리베티브스가 뭔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심판도 없고 관중도 없이 선수 둘이서만 비밀리에 엄청난 판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누가 누구랑 얼마나 위험한 거래를 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건 뭐 시스템 전체에 심어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이르자 전 세계 정부와 규제 당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금융계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새로운 규칙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뚝딱 해결된 문제가 절대 아니었어요.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거의 10년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더 강력한 규제들을 도입하는 정말 거대한 수술을 진행한 거죠. 자, 이 대수술에서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른 환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위기의 진원지, 은행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은행의 체력을, 그 체질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만 했어요. 아마 바젤3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은행들한테 안전 쿠션을 훨씬 더 두껍게 쌓아 놓으라고 강제하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본이 바로 자동차의 에어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바로 그 핵심 안전장치 말이죠. 와,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보이죠? 과거에는 뭐랄까, 에어백도 부실하고 안전벨트도 없던 차를 타고 달렸다면 이제는 어떤 심한 충격이 와도 버틸 수 있게끔 온갖 최신 안전장치를 다 갖춘 아주 튼튼한 차로 갈아탄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바로 이 볼커를이에요. 이건 진짜 한마디로 이거예요. 은행한테 깍 잘라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 고객이 맡긴 돈 가지고 위험한 도박은 절대 하지 마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금 같은 걸로 자기들 돈 불리려고 위험천만한 투자를 못하게 딱 막아버린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술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던 야생마 같던 시장, 바로 OTC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이 그림자 금융을 어떻게 길들였을까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이 파생상품 시장은요, 정말 말 그대로 블랙박스 그 자체였어요. 누가, 누구랑 또 얼마나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파악할 길이 없었죠.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에 얼마나 많은 폭탄이 숨겨져 있는지, 그게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이 깜깜이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 당국이 아주 강력한 심판을 한 명 경기장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게 바로 중앙청산소 CCP예요. 이 CCP가 등장하면서 이 시장의 모든 룰이, 정말 모든 것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 예전처럼 둘이서만 은밀하게 계약하던 방식은 끝났습니다. 모든 표준화된 거래는 무조건 이 심판, CCP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거래하는 양쪽 모두 CCP에 일종의 보증금을 맡겨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걸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인 셈이죠. 이렇게 되니까 만약 한쪽이 파산하더라도 CCP가 그 거래를 보증해 주니까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게 된 거죠. 시장 전체가 투명해지고 훨씬 더 안전해진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은행은 훨씬 튼튼해졌고 파생상품 시장은 투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핵심, 딱 정리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게임의 룰 자체를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은행들은 훨씬 더 많은 자본을 쌓아서 웬만한 충격에는 끄덕없게 됐고요. 그동안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파생상품 시장은 이제 투명한 감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은 이제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된 거죠. 네, 분명한 건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촘촘하게 짜놓은 이 거대한 안전망이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다음 위기까지도 정말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